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을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은 이 경제성에 우선을 둡니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집이나 아파트 아니면 토지 이런 부동산을 구입을 했을 때 앞으로 이 경제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해서 나한테 이득을 줄 것인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특히 나의 그 재산 가치,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는데, 오늘은 이 경제성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풍수적인 기운으로서 어떤 집을 선택을 했을 때 건강해지고 또 그 재물이나 이런 게 좀 자산 가치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집안이 발복을 해서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뭐 다른 채널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서 요즘은 이 경제성 외에도 부동산에 대해서 풍수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풍수라는 것은 일종의 자연과학입니다. 사람들이 과거에는 풍수하면 그 혹시 미신 아니야? 뭐 묘자리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풍수는 현대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자연하고 연관성이 있고, 자연과학, 또다시 말하면 지구과학, 그리고 지질학, 지리학, 이렇게 분류가 돼서 요즘은 풍수를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풍수적인 상식이라든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풍수라는 것은 우리 사람도 자연의 일부고 집 역시, 토지 역시 자연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집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이건 주로 미래 가치를 보는 거겠죠. 미래에 얼마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지 보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거 다 배제를 하고 어떤 집에 살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개운 발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쉽게 우리가 뭐 전문적인 지식을 논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일반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 하면 일반적으로 집이라는 것은 주로 뭐 아파트가 제일 요즘에는 많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뭐 전원주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집이 어떻게 위치해 있고 또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또 가족의 건강, 아니면 그 집안의 기륭 화복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대다수의 80, 90%는 그냥 경제성만 따지지만 정말로 여유가 있고 또 부자, 아니면 자기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관심이 있는 분들 불과 뭐 1,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선택을 할 때, 특히 집이나 상가 뭐 이런 거 선택을 할 때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 특히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씀드릴 때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역세권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 역세권도 뭐 초역세권이다 해서 불과 그 역에서 30초, 어떤 사람은 30초 얘기도 하더라고요. 불과 한 3분에서 5분 거리, 이것을 일반적으로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가 가격도 비싸고 또 경제성을 논할 때 굉장히 우선순위로 먼저 하지만
풍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자리입니다. 왜 안 좋냐?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찻길역 오막살이라는 노래 알고 계시죠? 즉 기찻길 옆에는 옛날에 오막집 같은 경우, 지금은 거의 없죠. 즉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기찻길 옆에 살았습니다. 돈 있고 부자들은 절대로 기찻길 옆 또한 역 근처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역 근처는 수많은 기차들이 왕래를 하며 전철 같은 경우 불과 3분에서 5분 사이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거리고, 또 일반 기차라고 하도 보통 10분에서 20분마다 계속 지나다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땅에 지축이 흔들려서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즉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람이 잠을 잔다고 했을 때 잠을 편안하게 못 자고 천천히 밤에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한번 특히 기찻길 역이라든지 역세권에 사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차의 그 울림, 기차가 지나가면서 땅의 진동의 울림, 이런 게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신혼부부,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절대로 기찻길 옆에 역세권에 살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임신을 해서 아기를 잉태를 하게 되면 이 건강한 사람도 그게 진동이 계속 오게 되면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을 예민하게 해주고요. 그런데 아주 미세한 힘이 없는 그 뱃속의 태아가 이 진동을 느끼게 되면 나중에 어떤 아이들이 태어나냐면 정신지체나 정신장애아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미세하게 장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내 와이프 건강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이한테는 이런 부분, 특히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한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태아는 아주 힘이 없고 엄마 양수 속에서 양수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아한테는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신혼부부들은 역세권, 집에 가깝고 전철역이 좋다고 하더라도 역세권에 사는 것, 기찻길 옆에 사는 것, 이런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초역세권이니까 여기 좋겠네, 우리가 출퇴근하기 좋으니까 출퇴근하는 거 조금 걸으세요. 최소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걸어도 건강에 이롭고, 아니면 차라리 조용하고 안정적인 집을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역세권은 이 지축이 흔들려서 진동이 생기지만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성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살? 이건 뭐냐면 소리 성자, 즉 이 소리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신경에 엄청나게 예민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기찻길 옆에는 기차가 덜커덩 하는 소리, 물론 요즘은 차로 말하는 크락션이라고 그러고 과거에는 기적소리라고 했는데 이런 건 많지 않지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편안하게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세권은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경제성만 따져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 역세권에 사는 거, 그리고 기찻길 옆에 사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풍수적으로는 피해야 된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경제성을 논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경제적인 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풍수적인 것으로 이 역세권을 피하라,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집? 요즘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고층으로 됐습니다. 고층 아파트, 특히
고층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되어 있는 나홀로 아파트, 이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사람도 혼자 계속 있다 보면 쓸쓸해집니다. 그죠? 하지만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가족이 같이 있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뭔가 평온함을 느끼지만 항상 혼자 있으면 나중에 쓸쓸함을 느끼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외로워집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요즘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고층 아파트도 몇 개가 무리가 돼가지고 서로 그게 경제적으로도 더 좋겠죠. 단독 그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옆에서도 우리가 풍수적으로 자청룡, 우베코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감싸주면 어느 정도 바람이라든지 이런 바람막이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풍수의 의미라는 게 바람과 물이지만 첫째는 물이 중요하고요. 물을 얻는 게 최상이고 두 번째 바람을 감추는 것은 그 다음 차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동진시대 곽박이 쓴 금난경에 나오는 말인데 일단 물이 우선이고 바람은 그 다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 물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건물이 높고 나홀로 있다 보면 이 바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집 아파트를 치고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바람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나중에 집이라든지 시멘트, 바위, 철 이런 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다 녹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벽에 계속 부딪히는 이 바람에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바람이 세지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이 압력이 낮아지면 결국 사람의 이 기가 압력이 낮은 곳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압력이 나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고층 아파트 이런데 특히 이 최고층 스카이 라운지라 그래서 아니면 타운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람은 건물을 타면서 외벽을 타고 이렇게 상승 기류를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맨 꼭대기에서는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해서 휘감아 돌게 됩니다. 이거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산 능성이 가면 산도 바람을 감출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산 꼭대기 능선에 가면 바람이 정말 엄청나게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도 이 산 능선위에 그것을 연상을 하게 되면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고층, 특히 꼭대기, 물론 꼭대기라서 맨 꼭대기도 그렇지만 바로 이 상층부 꼭대기에서 적어도 3 내지 5개층은 안 좋습니다. 물론 맨 꼭대기층이 안 좋은 곳도 있지만 그리고 또 저층도 1층에서 5층까지는 보통 지자기를 받는다고 하지만 바람의 영향을 놓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그럼 어디가 좋냐? 이 가운데층이 일반적으로 제일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고른다든지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거는 좀 다르지만 아파트를 특히 고를 때는 나홀로 아파트를 피하고 또 여러 집단을 이룬 요즘은 대단위 아파트라고 하죠.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1000세대, 2000세대, 심지어 300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운데 주위에 자청룡 500호처럼 우리 집을 둘러싸면서 가운데 있는 아파트 그리고 가운데층이 제일 좋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층과 최저층은 피하라. 저층 같은 경우는 요즘은 습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지작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작이라는 것은
땅의 기운, 자기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사람도 이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역시 사람도 이 자성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전기의 작용을 많이 받는데 땅도 역시 지자기의 영향을 받는데 보통 나무가 자라는 높이가 약 한 30m 정도 됩니다. 30m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 아파트로 따지면 5층에서 7층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바람만 놓고 봤을 때는 가운데층이 더 좋다. 하지만 내가 가운데층을 못 산다 그러면 최소한 한 4층에서 7, 8층 정도 이런 쪽에 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특히 전원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원주택도 일종의 단독주택이죠. 물론 뭐 전원주택도 보면 한 뭐 3, 4개층을 같이 써서 하는 그런 전원주택도 있는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제가 전원주택에 대해서 많이 봤지만 대체적으로 풍수적인 기온보다는 그 야산 같은 거 풍경을 보기 위해서 뷰라고 하죠. 풍경을 보기 위해서 경사도가 높은 즉 우리가 이 완만하게 어떤 경사도라는 게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 경사도를 이런 식으로 깎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사도가 보통 5도에서 한 10도 정도는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보통 10도에서 무려 20도가 넘는 데를 계단식으로 깎아갖고 축대를 쌓아갖고 지은 전원주택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경사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풍수에서 봤을 때 기가 없다고 봅니다. 그 기가 왜 없다고 보냐면 풍수에서는 과산불가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산불가장 이 말은 뭐냐면 과라는 것은 지나갈 과입니다. 산이 지나가면 이 자리는 불가하다. 뭐가? 장사를 여기다 지내면 안 된다. 그래서 과산불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나무를 봐도 과일나무를 보면 과일의 끝에 줄기 끝에서 열매가 맺히지 기둥이나 가지에는 과일이 맺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쭉 이렇게 내려오는 데다 축대를 쌓아갖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든 집들은 기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풍수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풍수에서 물은 재물로 보는데 이 재물의 흐름이 우리 집을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비 오면 순식간에 훅 빠져 내려가기 때문에 재산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원주택 된 자리가 여러 채가 경사도가 높아서 축대를 쌓아가지고 계단식으로 한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전원주택지로서 좋지가 않으니까 거기를 선택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전원주택이지만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 같은 경우도 경사도가 높은 집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서 경사도가 높은 집에 있는 단독이라든지 연립도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이유를 다시 말씀드렸지만 풍수에서는 그 감룡경을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산불가장, 동산불가장, 핍산불가장 막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산불가장이다. 즉 용맥이 있는데 용맥이라는 것은 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 나무로 보면 가지를 나타냅니다. 나무도 여러분들이 과일을 맺히는 거 보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기둥이나 줄기에는 절대로 과일이나 꽃이 맺히지 않습니다. 끝에 부분에서 맺히기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가 그냥 흩어져 훅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이는 자리가 아니어서 좋지 않은 자리다. 물론 제가 이게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는 그러한 사진 같은 것을 다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보기 쉽게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 일단 역세권, 초역세권 여기에 현혹돼서 이런 집을 선택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고층 아파트, 그것도 나홀로 단독 아파트, 최고층, 최저층 선택하지 마시라. 세 번째는 전원주택이나 일반 주택에서 경사도가 최소한 5도 이상, 10도 이상, 심지어 20도 이상 이런 집은 절대로 선택하지 말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피해서 선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장 나쁜 자리는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죠? 내가 최선의 자리는 선택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고로 나쁜 자리는 피할 수 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그거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자리는 피하라, 아니면 이런 자리는 선택하라. 물론 풍수적인 이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부분 조금 어렵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시청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가신다 하면 제가 올린 다른 영상들도 전체적으로 잘 봐주시고 이것 또한 천천히 다시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만 참고 잘해서 아파트라든지 집을 선택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경제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점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